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요나탄을 대사제로 임명하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키보스가 죽자 바키데스는 자기 임금 데메트리오스에게 되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유다 땅이 평온해지자 무도한 자들이 모여서 지금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니 바기데스를 다시 끌어들여서 그가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잡아가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기데스에게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모의하게 됩니다. 바기데스는 대군을 이끌고 떠나면서 유다 내에 있는 동맹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나탄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일이 사전 탄로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이 악행을 주도한 50명가량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요나탄은 시몬과 자기 군사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벳바사로 가게 됩니다. 요나탄은 벳바시 성읍의 허물어진 곳을 고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한 바키데스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 땅의 동지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키데스는 벳바시를 향해 진을 치고 여러 날 그곳을 공격하며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요나탄은 그 성읍에 형 시몬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오도메라와 그 형제들 그리고 수경지에 있는 파시론의 자손들을 쳤습니다. 이에 그들도 공격하기 시작하며 병력을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 틈에 성읍에 남아있던 시몬과 그의 군사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바키데스가 만들어놨던 공격 기구들을 불살라버리며 바키데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바키데스가 무너졌습니다. 바키데스는 자기의 원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진격하기를 권유한 무도한 자들에게 몹시 화를 내며 그들을 많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키데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요나탄이 그 사실을 알고 바키데스에게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맺고 포로들을 넘겨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바키데스는 이를 받아들여 요나탄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1생 동안 요나탄을 해치려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전에 잡아간 포로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뒤 바키데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유다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췄고 미크마스에 자리 잡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요나탄은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자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셀루쿠스 160년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스에 착륙하여서 그것을 점령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데메트리오스 1세 임금이 그와 맞서기 위해서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요나탄이 자신을 치려고 알렉산드로스와 화친을 맺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요나탄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며 군대를 모으고 무장시키는 권한을 주고 성체에 있는 인질들도 모두 넘겨주게 됩니다. 요나탄은 넘겨받은 인질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뒤 도성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키데스가 지은 요새에 있던 이민족들이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추르에는 율법과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 일부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피신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데메트리오스가 요나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알렉산드로스 임금도 요나탄에게 화친을 청하며 요나탄을 대사제로 임명하고 임금의 벗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자주세급과 금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탄은 셀레우코스 160년 일곱째 달 초막절에 거룩한 사제옷을 입게 됩니다. 벳바시는 유다 광야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남동쪽 특후와 인근에 위치한 히르벳 베이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파시론의 자손들은 요르단강 동쪽 광야에 있는 유목 부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계 또는 아모리계 유목 부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크마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1-12km 떨어진 오늘날의 무크마스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예, 프톨레마이스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페니키아의 프톨레마이스는 현 이스라엘 서북부 아크레라고 하는 곳이 바로 프톨레마이스라고 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3세가 잠깐 언급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레우코스 4세가 있었고 마카베오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4세, 그리고 나서 안티오코스 5세,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데메트리오스 1세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1세라 불리는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안티오코스 3세, 셀레우코스 4세, 그리고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안티오코스 5세,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1세, 그리고 오늘 데메트리오스 1세와 함께 왕위를 다툰 알렉산드로스 1세. 네, 이 알렉산드로스 1세는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요나탄이 대사제직을 받은 7번째 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고요. 이 초막절 때 대사제가 되었죠. 예, 벳바시는 베들레헴과 특호와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크마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 벳바시가 나오는데 벳바시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앞서서 베들레헴과 특화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베추루, 그리고 미크마스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하스모네아 가문이 사지와 임금을 겸직하게 되는데 사회문헌에서는 요나탄을 가리켜서 악한 사제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가 대사제직을 탈취했기 때문이 듯하다라고 여기 나오죠. 예,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해서 내가 셀레우코스의 임금이다라고 하니까 원래 셀레우코스의 임금이었던 데메트리오스 1세도 서로 요나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귀 민족의 대사제로 임명하고 그러면서 요나탄에게 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대사제직을 수여하죠. 이 임명을 마카베오기 상권의 절차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님 채널의 영상의 캡처본을 보면은 마카베오기 상하권은 상권의 경우는 하스몬 가문 중심이고 물리적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반대로 하곤의 시각은 종교적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하시딤 집단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에서는 하스몬 가문 중심이고 물리적 투쟁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앞서서 살펴봤듯이 요나탄이 알키모스를 살해했다는 것은 성경으로 봐서 알 수 없고요. 7년간 대사제직이 공석이 됐죠. 그리고 이때 데메트리오스 1세와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서로 자신이 셀레우코스의 임금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서로 요나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했죠. 그런 도중에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요나탄에게 대사제직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사제 알키모스를 살해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로부터 7년 후에 대사제직을 얻게 되죠. 예, 안티오코스 3세 뒤를 이어 셀레우코스 4세가 즉위했는데 암살당하고 안티오코스 4세가 다스리게 되고 유다를 박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안티오코스 5세가 집권했는데 데메트리오스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와 내전을 치르게 되죠. 이 안티오코스 4세 아들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를 사칭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원을 얻었죠. 이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에게 대사제직을 받으면서 요나탄이 대사제직을 겸직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한 사람들이 하시딤, 에세네파와 바르 사이로 분화되었고요. 찬성한 사람들이 사두가이파가 되는 성전 귀족들입니다. 알키모스가 죽고 바키데스가 다시 떠나면서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오자 무도한 자들이 모여서 지금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바키데스를 끌어들여서 저들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잡아가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바키데스에게 가서 이 일을 모의하게 됩니다. 바키데스는 대군을 이끌고 떠나면서 유다 내에 있는 모든 동맹자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서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을 다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전에 알려지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죠. 요나탄과 그의 군사들은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50명가량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요나탄은 시몬과 자기 군사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벳바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허물어지는 곳을 고치고 그곳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키데스는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 땅의 동지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벳바시를 향해서 진을 치고 여러 날 동안 그것을 공격하면서 공격 기구들도 만들게 됩니다. 요나탄은 그 성읍에 형 시몬을 남겨두고 몇 사람만 데려가서 오도메르와 그 형제들 그리고 파시론의 자손들 쳤습니다. 그들도 공격하기 시작하며 병력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 틈에 시몬이 그의 군사들과 성읍에서 나와서 공격 기구들을 불살라버리고 바키데스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 바키데스가 패하고 그는 자기의 원정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진격하기를 권유한 무도한 자들에게 몹시 화를 내면서 그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나탄이 그 사실을 알고 바키데스에게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맺고 포로들을 넘겨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바키데스는 이를 받아들여 요나탄의 말대로 포로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는 요나탄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유다 땅에서 돌아간 포로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미크마스에서 자리를 잡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요나탄은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자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셀루코스 160년에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로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데메트리오스는 군대를 모아서 그와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한편 요나탄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며 평화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요나탄이 우리를 치려고 알렉산드로와 화친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나탄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에게 자기의 동맹자가 되어 군대를 모으고 무장시킬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질들도 요나탄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넘겨받은 인질들을 요나탄은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뒤 이 도성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바키데스가 지은 요새에 있던 이민족들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배추로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남아있었는데 그곳이 피신저로 이용되었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데메트리오스가 요나탄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도 요나탄과 동맹을 맺어야지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나탄에게 대사제직을 약속하죠. 그래서 요나탄은 셀레우코스 160년 일곱째 달 초막절에 대사제 옷을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